안녕하세요. 캐드 해박의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 CAT 2급이라고 그러죠. 기출문제 15번째에 대해서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계속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비 피해가 없는지 걱정도 좀 되는데, 모쪼록 좀 그 위험한 곳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고들이 많이 나가지고. 좀 부산에서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이니까 좀 하지 말자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담이었고요. 자, 오늘 15번째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15번째 기출문제를 보면 기존 거하고 약간 느낌이 틀려요. 지금 형태 설명도 어려울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말고 이제 그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그 오프라인으로 이거 작업하는 순서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아마 그거랑 영상하고는 틀릴 거예요. 많이 작업 방법이 너무 많고 다양하죠. 작업 방법은. 그리고 그 블로그에는 좀 정형화된 형태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실제 작업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셔도 좋고요. 근데 내용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다는 게 투상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뭐 이렇게 아마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부분을 이렇게 흡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출문제 15. 형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형태가 약간 특이하다, 그러니까 전에 거랑 틀리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뭔가 약간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등각투상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이렇게 깎여 있고요, 막. 이렇게 뭐 위에 붕 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역시 그 수평면을 먼저 찾겠습니다. 수평면이 지금 EV가 있고요. EV. 그다음에 요 부위가 있고 뒤에 이제 안 보이는 숨은 부분 UV가 있어요. 그래서 저 평면도에서 보시면 자, 요 부위. 요것도 좀 전에 이거 해보니까 이게 좀 조금 낫더라고요. 이렇게 가져와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 자, 제가 이게 싫어가지고 자, 수평면. 자, 이 부위랑 요 부위랑 요거 세 개라고 그랬죠. 그럼 찾으면 일단 이 부위가 수평면이에요. 이 부위가. 아이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자, 이게 제일 나중에 중간이네요. 예. 여기 수평면 요거 하나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대신 숨은 선으로 이제 이 투상도에서 숨은 선을 보이고 이 저기 정면도에서도 여기 숨은 선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도 숨은 선으로 보일 겁니다. 가려지니까. 그래서 이 선이 관련된 게, 자, 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같은 거예요, 얘는. 그리고 얘, 숨은 선이니까 좀 히든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 면이 같은 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평면, 저 이 상단부터 찾아볼게요. 요 상단은 지금 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네. 요거는 하늘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우측면도에서는 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자, 이렇게 관련 하늘색은 하늘색끼리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부분이요. 밑에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제 EV가 되겠죠. 얘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이 보이고 이 우측 면도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요 뒤에 이 수평면과 히든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짤 이렇게 잘려 보이겠죠. 조금 올릴게요. 잠깐만요. 뭐야, 왜 이러지? 네, 이렇게. 자, 수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요 면. 그게 이제 요거 반원 요 부위랑, 아, 이거 괜히 했나? 귀찮네요. 어우씨. 이거는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위랑 당연히 이 부위가 관계가 되겠죠. 요 부위. 그 다음에 우측 면도에서도 이 부위랑 관련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수평면이 되는 겁니다. 일단 왜 맨날 뭐 수평면을 잡네 어쩌네 그러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평면이든 경사면이든 뭔가 찾아놓고 나면은 형태가 좀 가늠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이 부분은 경사라는 거죠. 여기 이제 등각 투상도를 보시면, 자, 이 부분 경사 적고, 아, 저거 진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아, 자, 이 부분이죠. 자, 평면도에서 보시면, 자, 이 부분 경사졌죠. 그래서, 아, 그러면 이 부분, 정면도에서 이 부분도 경사가 졌구나. 우측면도에서 경사진 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수평면 찾고 나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측면도에서 보시면 이 히든선, 이 선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투상도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경사가 지는데, 이런 식으로 정면도에서 보시면 쭉 가다가 여기 또 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파인 거죠. 이만큼 파여서 여기 수평면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경사가 지고 여기서는 없는 거죠. 이 사각형으로 파낸 데는 없고, 이 밑에까지 경사가 쭉 연결됐다는 게 지금 이 표시입니다. 이렇게 요 표시예요. 요 표시. 이렇게. 그래서 얘가 히든이라는 거죠. 이렇게 경사가 졌다. 그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위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 높이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선이 더 이상 색깔을 칠할 선이 없는데 큰일 났네. 예. 이 선이 지금 이만큼의 경사진 부분으로 우측면도에서는 보인다는 거죠. 예. 요런 거, 요 정도만 판단을 하셔도 이 작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시험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그 평평한 면만 자꾸 이렇게 습관 들여서 찾기만 하셔도 나머지 형태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뚝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는, 자, 요 면이죠. 요 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판단을 하시고, 이제 바로 한 5분 정도 제가 보내드리고 5분 정도만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시험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전체 사이즈가 A4겠죠. 당연히. 그럼 297에 210 박스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축척이 2분의 1이니까 스케일로 2배 키우세요. 이 안에 이제 각 도면의 영역 사각형을 그리시고 작업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왜 배치 탭에서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정면도 영역의 그 정중앙에 기준이 되는 가로 선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놔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치수, 전체 외곽 치수를
각 영역에 먼저 다 그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럼 정면도를 보시면 가로, 세로 사이즈가 다 나와 있어요. 높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준으로 정면도에는 가로와 높이가 나와 있고 우측면도에 지금 세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렇게 길이가 나와 있어요. 보면 100이라고, 그 다음에 140이라는 가로 X. 아유, 말이 꼬였네요. 뭐냐면은 잠깐만요. 아씨, 왜 이러지 또. X. 그냥 이거는 뭐 평면도에서, 이 평면도에서요, X, 그 다음에 여기가 Y, 그 다음에 우측면도랑 정면도에 이 높이가 나오죠. 이 높이가 나오잖아요. 그걸 Z라고 해요. Z. 좌표, 우리 체계에서. 그래서 자꾸 이게 가로, 세로, 높이. 그렇게 써드려야 되나? 가로, 이렇게, 세로. 세로가 높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한 건 이거 오늘 또 높이 영상 만들다 잘릴 것 같은데, 이것도 누가 오기로 돼 있어서. 자, 가로, 세로, 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면도에서는 가로와 이 높이가 나오고요. 우측면도에서는 세로와 높이,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는 가로와 세로가 나와요. 이거 꼭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말을 표현하다가, 그러니까 요런 이제 형태, 평면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면도에서 가로의 높이, 가로, 그 다음에 세로의 높이가 나와 있고, 우측면도에, 다시. 정면도에 가로와 높이의 치수가 나와 있고요. 우측면도에 세로와 높이의 치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높이는 정면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의 각 영역의 최대 외곽 사이즈를 다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많이 꼬였네요. 자, 정면도에서 제일 넓은 영역을 그려볼게요. 가로가 140이니까 옵셋 70씩 양쪽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19니까 옵셋 119 나누기 2. 나누기 먹는다고 맨날 얘기하죠. 제가 나누기 기능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주고, 우측면도가 100이니까 옵셋 102 나누기 2를 해서, 제가 시간에 쫓겨요. 맨날. 그래서 좀 빨리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자, 이렇게 투영을 이렇게 해줘서, 자, 높이를 잡아주겠습니다. 높이 이렇게 잡아주고, 영역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 사실 치수를 알면 얘는 뭐 투영을 해도 되고요. 자, 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가 100이니까 옵셋 102 나누기 2 해주시면 돼요. 사실은 이러면 되는데, 이제 투상도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죠. 반칙을 좀 쓰겠습니다. 자, 투상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 이게 블로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45도 선을 그어서 연장을 해놓고, 그래서 투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잠깐만요. 예. 이 선으로 할까? 잠깐만요. 예. 투영을 해서 이게 실제적인 투상도의 원리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자, 투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인 투상의 원리를 활용해서 이 평면도 제일 큰 치수를 형성을 하는 방법이에요. 꼭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는데, 시험 때는 뭐 선택을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시험 때. 뭐냐면, 이거 자꾸 말이 새네요. 딴 데로. 자, 이렇게 제가 중심, 이제 외곽 각 영역에 이 선을 그었으면 치수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
평면도의 가로 치수가 70이니까 140이니까 옵셋 양쪽으로 70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세로 치수가 여기 1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옵셋 102 나누기 2해서 옵셋으로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45도 선을 실질적으로 하실 때는 여기서 두 선을 만나게 해서 뭐 X 라인인가 쓰시는데 저는 안 써요. 그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래서 권장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 또 끝선, 그러면 이 안에서 선이 벗어나면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요선, 그래서 뭐 요선 요렇게 요거 좀 길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나왔으니까 길게 하실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45도선과 요 그 각 영역을 만드는 거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영역을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영역을 완성했으면 이제 도면을 보시, 시험 문제지를 보시고 치수가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정면도에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66, 80 하면 되겠죠. 옵셋 66, 68이네요. 옵셋 68 하고 요 80, 옵셋 80 딱 하면은 이제 이 68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딱 등분이 되잖아요. 반으로. 그러니까 요런 선들 얘가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구나, 이렇게 이런 거 좀 생각하셔도 작업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이 45도로 이루죠. 그러면 이렇게 트림 잘라내시고 라인 그어서 로테이트로 45도, 42도요. 말이 헛나가네 자꾸. 자, 그 다음에 요 32는 그 32를 작업하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죠. 지금 뭐냐면 32 옵셋 32 해가지고 여기 뭐 높이 여기 24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24를 모른다 치면 작업이 안 되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연결을 좀 시켜서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는 그 형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알아야 이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멈추시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자, 평면도에 한번 가볼게요. 평면도 가시면 45, 65 있죠. 그러면 65 옵셋 45 옵셋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은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양분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조심하세요. 보세요. 투영을 했어요. 근데 라인 했는데 딱 잡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이거는 눈에 보이죠. 눈에 좀 띌 정도로 사이가 벌어진 게 보여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정도로 되잖아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자, 라인 했는데 딱 잡으면 안 보이죠.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확대를 해보면, 그래서 위치 틀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영을 하실 때 이렇게 한 번에 가셔도 되고요. 뭐 그거는 자유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잘라서 하실 때는 마우스로 좀 끝점을 잡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끝점을 잡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물론 또 의심이 가면 또 내리겠죠. 근데 또 잡혀요. 이거 보세요. 의심이 내리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방법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옵셋 15, 37 있죠. 옵셋 15 하시고 옵셋 37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 28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심선 표현, 전에 말씀드렸죠. 서클 7에 2. 그래서 길이를 7로 내주고요. 안에 간격을 2로 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문제가 되는 이 부위예요. 이 선이 지금 32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꼬이네. 일단 둘게요. 제가 여기 한 번에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일단 이렇게 둬요. 하셔도 되는데, 저 영상에서는 일단 두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에서 나와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24. 요게 간격이 24인데 일단 둘게요. 단독으로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V를 찾아야 되는데, 이 선과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작업을 할 수 있겠네요. 뭐냐면, 지금 이 높이 24, 요게 높이가 24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은 여기서 투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겠습니다. 투영을 해서, 자, 이 선을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주고요. 높이 24 옵셋. 이렇게 해서 이제 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히든선이 나왔어요. 숨은선이. 자, 24 했으니까 일단 여기를 마무리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서 32 옵셋 32 해서 얘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 정리를 좀 해주고요. 숨은선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선, 이 선이죠. 이 선은 여기서 따오면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여기 히든선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높이 이렇게 따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따오면 되겠죠. 그러면 평면도는 이제 이 부위만 남은 거예요. 이 윗부위만. 근데 윗부위는 이 우측면도에서 높이를 따오고, 정면도에서 요 타원, 이것도 타원이에요. 요 점을 찾아와야 되는데, 우측면도에서 아직 이 높이를 찾지 못했으니까 손을 댈 수가 없죠. 이거를 이렇게 미리 해 놓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진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면도 계속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평면도부터 마무리 할게요. 이 선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평면도는 지금 이제 끝난 거예요. 평면도는 끝났죠. 기분이 좋죠. 이렇게 빨리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에 있는 많은 선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측면도에서 요 40도라는 치수를 딱 하나를 줬어요. 그러면 이 점은 아까 여기 있죠. 예, 이거죠. 얘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문제를 처음에 조금 분석을 해 놓으면 편한 게, 얘랑 관련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여기서 선을 따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40도예요. 대각으로. 그러면 얘가 40도죠. 억각인가요? 예. 그럼 여기가 수평이 180도니까 여기는 14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어서 로테이트해서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40도 해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따오셔도 되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중심선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투영을 한번 해보는 거죠. 투영을 이렇게 해서 일단 끝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선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여기 있죠. 그 정면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해서 투영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형태는 정리가 됐고, 이 높이는 이 대각선 끝나는 부위죠. 여기 그 투상도에도 등각 투상도에서 보셔도 그렇고 대각으로 끊겨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선을 하나 해놓고, 타원 부분이니까 옵셋을 투영을 하셔서 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우측면도에서도 이 타원 관련된 부분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면도에서 타원은 마지막에 좀 할게요. 어차피 이제 선들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숨은 선들 정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단에 있는 이 숨은 선은 뭐냐? 그럼 아까 여기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보시면, 자, 이 선이 지금 이 경사진 선이고,
요, 요 이제 이 사각형, 그러니까 요 사각형 선이 바닥이 보일 거예요. 당연하죠. 숨은 선 있잖아요. 여기 숨은 선. 그래서 보시면 요건 그려져 있네요. 그려져 있고 지금 이 윗선, 이 끝선을 찾는 거죠. 여기 예. 여기 끝선. 이 점을 찾는 거죠. 이 점이 숨어 있는 이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하셔서 이렇게 숨은 선을 찾아오고요. 투영을 해서 그다음에 이 너비는 요 사각형 평면도의 사각형에서 따오시는 거죠. 이렇게 내려주시면 형태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점이죠. 이 대각선 이 부위가 전부 다 지금 여기 썰린 거죠. 대각으로 쏙뚝 잘랐으니까 잘리는 끝점이 지금 정면도에서 이 점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인을 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 숨은 선 안 보이는 부분에서 지금 이 부위가 이 뒷면이 이 부위가 지금 경사졌다는 표현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남은 게 그러면 이제 여기 타원 하나 남은 거죠. 타원 그 정면도에 그러면 선을 일단 이렇게 하나 가져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타원의 3요소 항상 말씀드리죠. 자 잠깐만요. 타원의 중심점과 타원의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이 세 개를 찾는 거죠. 이 타원의 중심점 파란 점이고요. 그 다음에 큰 반지름이 이제 빨간 점이 되겠죠. 여기가 좀 넓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좁은 반지름이 이제 하늘색인데, 중심점과 넓은 반지름을 이렇게 내리면 찾잖아요. 바로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내리면 그냥 당연히 여기겠죠. 얘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시험 볼 때 이거 도넛 하지 마세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찾을 수 있고. 자, 자, 이 하늘색 점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여기 어디 있잖아요. 근데 높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 투상을 한다는 거예요. 우측연도에서. 자, 투상을 해서 이게 선을 레이어를 자꾸 바꿔야 되니까 네. 이렇게 투상을 하셔서 보시면 지금 사실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 점이 작은 반지름 여기에 이 하늘색 작은 반지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투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투영을 해서 지금 보시면 직사각형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각 좌표가 지금 이 빨간 점, 요 빨간 점, 이 빨간 점, 이 빨간 점이 다 같은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형성이 되면 그 점이 맞다라고 내가 스스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구나 하고 찾을 수 있지만 그게 혹시 틀릴 수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은 찾았고요. 실제로 하실 때 점 그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 때문에 뭐 점 그렸네 그리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제 엘립스 해가지고 그 엘립스 옵션 중에 중심 C 선택하시고 중심점 잡고 나머지 반지름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중심선 조금씩 튀어나왔죠. 얘랑 얘 있잖아요. 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리셔도 되고 일단 얘 하나 카피하겠습니다. 카피하고 전 귀찮으니까 미러를 좀 쓸게요. 미러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 하시고 나서 이제 치수선 하시겠죠. 치수선 하시고 그 전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하세요.
지금 안 돼 있죠. 정리가 안 됐네요, 선이.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차분히 하십시오. 하시고 잘못된 거 없는지 확인하시고 의심이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니고, 자, 직사각형을 이루는지, 이 점이 다 똑같은 점이라는 거죠. 이 T형이 되니까 이 45도 선에서도 이 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의심이 가면 선을 날려보세요. 막 이렇게 몇 개 없지만 여기는, 자, 그래서 이 부위가 맞나? 그러면 얘는 여긴가? 하고 이렇게 날려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등각투상도를 좀 보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면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검토. 내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연결되는 선끼리 연결해서 작업을 했다, 가정을 하시면 이렇게 선을 날려보세요. 이렇게 이게 맞는지 이렇게 45도 선에 이렇게 계속 날려보세요. 그리고 얘를 연결을 어딘가 쭉쭉쭉 해보세요.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도 쭉쭉쭉 해보세요. 그럼 여긴가? 하고 진짜 이렇게 해서 검토하셔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했을 때 직사각형이 됐어 그러면 맞다고 넘어가시라는 거죠. 내가 형태 이해를 못했다 그러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검토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 생각한 게 이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각을 내려서 한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 이 작업, 이 시험은 지금 이 선 있죠? 이 선이 이 선이 양분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그림 따로 그리고 이쪽 그림 따로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등각투상도에서 보셨듯이 문제를 분석하실 때, 이 선이 정중앙이 아닌데 이 양쪽으로 나누는구나. 뭐냐면 얘가 지금 달려 있는 게 나뉘고 얘 직육면체가 나눠져 있는 거죠. 얘랑, 그러니까 정면에 대해서 보시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으로 나눠서 형태를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과제가 그래도 좀 약간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좀 보기 드문 과제가 나왔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형태도 그렇고 약간 특이해요. 뭐 대단하거나 어렵거나 쉽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느낌이 특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반 68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반과 이쪽 반대쪽 반, 이렇게 두 가지로 복잡하시면 그 형태를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지금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선이 빨간 선이 되는 거죠. 이 선이 요 면이 이 면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히든 선은, 숨은 선은 요 뒤에 거만 그린 거죠. 그리고 요 앞에 실선으로 보이는 게 이 부분을 그린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그래서 이런 시험 보는 방법, 작업하는 방법은 공부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들으시면서 저는 이런 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하는 거를 흡수를 하세요. 흡수를 하셔가지고 시험 당일날 좀 활용을 하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요 시험은 좀 쉬운 편이에요. 난이도가 되게 쉬운 편인 거예요. 딱 반으로 나눠서 왼쪽 오른쪽 구분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좀 방법론이죠. 방법론이고, 타원에 작업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 그러면 점을 찾는 거죠. 자주 제가 얘기하는데 특수한 경우들이 있긴 해요. 이제 중심이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경우들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들은 조금 애를 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실제로 이제 나왔죠. 이 시험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 거리를 줘요. 이 떨어진 거리를 주니까 이 점을 허공에서 찾으시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이런 과제는 또 한번 나오면 제가 아니면 따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중심점과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찾는 게 다이렉트로 내렸을 때 안 되면 45도선에서 투영을 해서 거꾸로 잡으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바로 따올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건 특수한 경우죠. 이 경사진 부분 요점 때문에 그래요. 요점 뭐냐면 이 점이 지금 이 점입니다. 이 점 요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두 선이 이 끝선이 이 만나는 끝선이 당연히 타원의 중심축이 그 작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보시면서 아니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저 캐드 수술 집도기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거를 좀 한번 그 공부하시고 풀어놓고 유심히 거꾸로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처럼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공부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15번째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축,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 중심축으로 좌우, 위아래로 양분한 게 전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좀 헷갈리거나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잘라서 나눠서 이렇게 영역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지금 너무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비 피해 없으시길 좀 기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가 많이 계속돼서 다들 힘드실 것 같은데 저도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귀찮고 그래도 이제 나라에서 하라는 방역수칙 같은 거 잘 지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온 세상이 다 같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